광장 시작할게. 광장은 6.25 전쟁 때가 배경이고 6.25 전쟁 때고 이 광장의 의미가 뭐냐면 집단적이고 사회적인 삶을 상징하는 북한을 얘기해. 주인공은 밑에 보면 이명준이야. 이명준은 남한에서 철학을 전공한 대학생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엘리트지. 근데 아버지가 사회주의자였어. 사회주의자, 쉽게 말하면 공산주의자야. 아버지가 북한으로 넘어간 그 일 때문에 이명준이 잡혀가지고 조사를 받은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를 따라서 북한으로 넘어갔어. 북한으로 넘어갔는데 거기도 아버지가 정말 인민을 위해서 사는 줄 알았더니만 그것도 아니야. 아버지가 고위간부인데, 북한의 고위간부인데 젊은 애인이 있고 그런 거야. 거기서 되게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자기가 이제 신문 기자였거든. 신문 기자인데 남한에서 넘어왔다고 또 거기에서도 약간 비슷하게 당해. 그리고 전쟁이 빡 터진 거야. 그래서 인민군 장교로 6.25 전쟁에 참여했다가 지금 포로로 잡힌 상태야. 포로가 된 상태고, 이명준이 남한에 있을 때 좋아했던 애인이 윤혜였어. 윤혜인데 북한으로 이명준이 넘어갔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명준의 친구와 결혼했고, 그리고 은혜라는 여자가 있어. 은혜는 북한에서 이명준이 사귀었던 여자야. 이 은혜도 6.25 전쟁이 나니까 북한군 장교로 6.25 전쟁 참전했다가 이명준의 딸을 임신한 상태에서 전사를 하는 거야. 전사를 하고 이명준은 지금 어떤 상태? 포로로 잡힌 상태지, 그지? 지금 어떤 장면이 있냐면 포로로 잡힌 상태에서 이제 전쟁이 끝나가지고 포로 협상을 하는 거야. 포로를 두고 너 남쪽을 선택할래? 북쪽을 선택할래? 그런 협상을 하는 단계인데 이명준이 어디를 선택했을까? 남한 사회에도 이상만 가득하고 북한 사회에도 이상만 가득하고 실질적으로 인민을 위한다든가 국민을 위하는 게 없는 거야. 자기 권력자들이 자기 권력만 차지하려고 혈안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명준은 택한 게 중립국이야. 이런 사회주의자든지 이런 이념이 없는, 그래서 남한도 북한도 아닌 중립국을 선택하는 그 장면이 지금 나와 있고요. 자, 아까 6.25 전쟁이 배경이라 그랬지. 그래서 중립국으로 선택하고 인도로 가게 돼. 인도로 가는 배안에서 이제 이 두 마리의 갈매기를 보고, 아까 북한에서 좋아했던 여자가 누구였지? 은혜였지, 그지? 은혜를 생각하는 거야. 은혜와 그 배속에 임신하고 있었다 했지. 그 아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중립국 인도로 가는 배 위에서 이명준은 두 마리의 갈매기를 보고 그것이 은혜하고 배 속에 있던 딸이라고 생각하고 이명준도 바다에 몸을 던지면서 자살하는 것으로 이 얘기는 끝나고, 전쟁의 비극이지, 그치? 이념 전쟁의 비극인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 볼게. 자, 읽기 포인트를 보면 포로 심사장,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 포로 심사장이고, 심사장에서 이명준은 북한을 오라는 북한 측의 설득과 남한을 오라는 남한 측의 설득을 모두 거절합니다. 그리고 어디를 선택하느냐면 중립국을 선택하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지금 볼게요. 지금 포로 심사장이야. 방안 생김새는 통로보다 조금 높게 설득자들이 앉아있고 포로는 왼편에서 들어와서 오른편으로 빠지게 돼 있다. 네 사람의 공산군 장교와 국민복을 입은 중공 대표가 한 사람, 합쳐서 5명이다. 그러면 누구? 자, 공산군 장교, 북한 장교하고 그리고 중공 대표가 한 사람이 이명준을 설득하려고 앉아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당시에 북한과 자, 중공이 같은 편이었구나. 요걸 알 수가 있지, 그지?
그들 앞에 가서 걸음을 멈춘다. 앞에 앉은 장교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한다. 왜 부드럽게 웃을까요? 지금 뭐 해야 될까요? 설득해야 되지, 그치? 북한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자, 북한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부드럽게 웃으면서 동무 앉으시오. 북한에서는 보통 어떻게 해요? 호칭이 동무, 그지? 동무라고 표현하지, 그지? 명주는 움직이지 않았다. 왜 움직이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명준이 중립국 선택한다는 걸 다 앞에서 알고 있지, 그지? 이게 설득 당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야.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거야. 동무는 어느 쪽으로 가겠소? 당시 사회 분위기 나오지, 그지? 동무는 어느 쪽으로 가겠소? 자, 선택을 강요하는 상황입니다. 선택을 강요하는 상황이고요. 중립국. 그들은 서로 쳐다본다. 북한군 공산주의자들이 서로 쳐다보는 거야. 왜? 전혀 뜻밖의 대답이라 가지고 뜻밖의 대답이므로. 자, 앉으라고 하던 장교가 잇몸을 테이블 위로 바싹 내밀면서 말한다. 동무. 중립국은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나라요. 굶주림과 범죄가 우글대는 낯선 곳. 자, 자본주의 나라는 어떻다고요? 굶주림과 범죄가 우글된다고. 그러면 북한 측의 설득 첫 번째. 자, 북한 측의 설득 첫 번째가 보니 자본주의의 부정적인 측면. 자본주의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고, 그런 곳에 가서 어쩌자는 거요? 중립국. 다시 한번 생각하시오.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정이란 말요. 자랑스러운 권리를 왜 포기하는 거요? 그래도 중립국. 이번에는 그 옆에 앉은 장교가 나앉는다. 동무, 지금 인민공화국에서 전쟁에 참가한 용사들 위한 연금을 냈소. 연금을 주겠다는 소리야. 동무는 그 누구보다 먼저 일터를 가지게 될 것이며 인민의 영웅으로 존경받을 것이요. 너 오면 연금 받을 수 있고, 너 그리고 일터, 그러니까 직장을 먼저 준다는 거지, 그지? 그리고 너는 인민의 영웅으로 존경받을 것이다. 자, 이게 설득이지, 그지? 이게 설득이 뭐하니? 자, 북한을 선택했을 때 누릴 수 있는 권리 제시한 거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제시했고, 전체 인민은 동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 고향의 수목도 동무의 계승을 반길 거요. 중립국. 그들은 머리를 모으고 소곤소곤 상의를 한다. 처음 말하던 장교가 다시 입을 연다. 동무의 심정도 잘 알겠소. 오랜 포로 생활에서 저들의 간사한 게임스의 유혹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을 용서할 수 있어. 그런 염려는 하지 마시오. 공화국은 동무의 하찮은 잘못을 탓하기보다 동무가 조국과 인민에게 바친 충성을 더 높이 평가하오. 일체의 보복 행위는 없을 것을 약속하오. 이렇게 하면서 설득 3 일체의 보복이 없다는 것. 일체의 보복이 없을 것임을 제시한다. 없을 것임을 제시하고요.
그래도 중립국. 중공 대표가 날카롭게 뭐라 외쳤다. 설득하던 장교는 정호의 찬 눈초리로 명준을 노려보면서 내뱉었다. 좋아. 자, 앞에는 처음에 들어왔을 때 아주 부드럽게 웃으면서 얘기하지, 그치? 그런데 지금 어때요? 정호의 찬 눈초리로 노려보지, 그치? 그러니까 보니까 앞에 했던 게 위선이다, 그치? 거짓이었다, 그치? 자, 정호의 찬 눈초리를 보는 것은 해유에 실패했기 때문이고, 그 다음 부사 다음 페이지. 아까부터 그는 설득자들에게 간단한 한마디를 되풀이하면서 중립국 이것만 되풀이하지. 지금 다른 천막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지금 다른 천막은 어딜까요? 남한 측이겠지. 남한 측에서도 이런 설득이 진행되고 있겠지, 그지? 이슬 광경을 그려보고 있다 그러면 남한 측은 간 거야, 안 간 거야? 안 간 거지, 그지? 남한 측 설득 장면을 상상하는 거야. 남한 측에서의 설득 장면을 상상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기를 세워보고 있었다. 지금 상상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다 뭐라고요? 상상이야, 상상. 자넨 어디 출신인가? 서울이군. 설득자는 앞에 놓인 서류를 지적이면서 중립국이라지만 막연한 얘기야. 제 나라보다 나은 데가 어디 있겠어요? 이 말은 자 남한 측 설득논리 첫 번째 조국에 호소하는 거야. 조국에 호소. 자기 나라가 최고라는 거야. 그러면서 외국에 가본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지만 밖에 나가봐야 조국이 소중하다는 걸 안다고 하잖아요. 자, 당신이 지금 가슴에 품은 울분도 나도 압니다. 자, 요건 가슴에 품은 울분은 나만에 대한 실망감. 당신이 지금 나만에 대한 실망감을 갖고 있다는 걸 안다고 얘기하면서 대한민국이 가도기적인 여러 가지 모순, 를 가지고 있는 걸 누가 부인합니까? 대한민국 문제 많은 거 나도 안다. 그 여러 가지 모순이 뭘까요? 여러 가지 모순 빈부격차라든지, 자, 그리고 정치 혼란, 이런 거, 정치 혼란. 자, 하설표를 조금 뒤로 옮길게. 혼란, 이런 걸 가지고 있다는 거 안다. 그건 누가 부인하냐? 부정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인정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또 뭐가 있다고? 자유가 있다고. 대한민국은 자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무엇보다 자유가 소중한 것입니다. 해가지고 설득 논리 두 번째, 첫 번째는 조국이고 두 번째는 자유를 강조하고 있지. 자유를 강조하고 있고요. 당신은 북한 생활과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중으로 그걸 느꼈을 겁니다. 인간은 이렇게 하고 이 설득자가 말도 끝내기 전에 중립국 이렇게 얘기한다, 그지? 그만큼 말을 끊고요. 말을 끊고 자신의 의지를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허허허,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 나라 내 민족의 한 사람이 타양 말리 이웃 땅에 가겠다고 났으니 동족으로서 어찌 한마디 참고되는 이야기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곳 남한 2천만 동포의 부탁을 받고 온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서 조국의 품으로 데려오라는 하고 말도 또 끝나기도 전에 똑같이, 그지? 끝나기 전에 중립국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야. 중립국 이렇게 얘기지, 그지? 그만큼 뭐야? 의지가 확고한 거야. 이명준의 의지는 확고한 거야. 당신은 교육을
고등교육까지 받은 지식인입니다. 조국은 지금 당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위기에 처한 조국을 버리고 떠나버리렵니까? 하면서 너 이렇게 많이 배운 사람 아니냐? 지금 우리나라는 너같이 많이 배운 사람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설득 논리. 자, 세 번째. 지식인으로서 사회적 책임감과 필요성을 강조하는 거야. 필요성 강조. 지식인일수록 불만이 많은 법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제 몸을 없애버리겠습니까? 여기에 제 몸을 없애버리겠습니까? 종기가 났다고 말이죠. 그럼 제 몸은요, 그래. 자, 불만 많다고 조국을 버리겠냐? 종기가 났다고. 이 종기는 뭘까요? 모순이 있다고. 나라에 모순이 있다고. 어떻게? 조국을 버리고 다른 데 가겠단 말이냐? 이 말을 하는 거야. 당신 한 사람을 잃는 건 무식한 사람 10사람을 잃는 것보다 더 큰 민족의 손실입니다. 당신은 아직 젊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할 일이 태산 같습니다. 나는 당신보다 나이가 약간 더 먹었다는 의미로서 친구로서 충고하고 싶습니다. 조국의 품으로 돌아와서 조국을 재건하는 일꾼이 되어 주십시오. 낯선 땅에 가서 고생하느니 그쪽이 당신 개인으로서 행복이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처음 보았을 때 대단히 인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 봤을 때 내가 되게 인상 좋았다. 내 동생 같았다는 거야. 그러면서 나는 동생처럼 여겼다는 말입니다. 만일 남한에 오는 경우 개인적인 조력을 제공할 용의가 있습니다. 내 개인적으로 너 도와줄게. 그러면서 설득 논리 네 번째. 개인적 조력 제공을 약속하는 거야. 명주는 고개를 쳐들고 반듯하게 천장을 올려다본다. 반듯하게 된 천장을 올려다본다. 그 사람 말 안 듣고 이렇게 천장을 이렇게 보는 거야. 너는 얘기해라. 나는 모르겠다. 이런 식이야. 왜? 회유에 관심이 없다는 태도야. 회유에 관심이 없다는 태도고, 한층 가닥을 낮춘 목소리로 혼자말 외듯이 나지각하게 말할 것이다 하면서 뭐하니? 지금 여기까지 상상을 하는 거지. 남한천 가서 나는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할 거야 하고 상상을 하는 거야. 다음 가자. 중립국. 설득자는 손에 들었던 연필 꼭지로 테이블을 툭 치면서 끝에 앉은 미군을 돌아볼 것이다. 아까지 상상 안 끝났네. 자, 여기까지 상상이다. 자, 앞에 지우고 여기까지 상상이다. 앞에 여기 지우자.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네끼리 자 돌아보면서 얼굴 찡긋하고 이거겠지 하면서 상상하는데 설득을 포기할 것이라고 상상하는 거야. 나오는 문 앞에서 이제 어디서 나오니? 북한 측 설득장에서 나오는 거지. 그래서 나오는 문 앞에서 서기의 책상에 놓인 명불에 이름을 적고 천막에 나서자 그는 마치 재채기를 참았던 사람처럼 몸을 벌떡 뒤로 젖히면서 마음껏 웃음을 터뜨렸다. 눈물이 찔끔찔끔 번지고 침이 걸려서 캑캑거리면서 그의 웃음은 멎지 않았다. 중립국, 무조건 중립국. 그러면서 설득당하지 않고 나오면서 막 크게 웃는 거야. 웃는단 말이야. 왜? 자, 여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 회유를 물리친 통쾌함에 또 호텔감에 제3국으로 가는 게 뭐가 좋겠어, 그치? 호텔감에 그리고 슬픔에 비애감, 슬픔에 그리고
자, 자조적 뭐니? 자기 스스로 자기를 비웃는 웃음, 자조적 웃음이었을 것 같아. 준다고 바다를 마실 수 없는 일. 이 바다는 뭐야? 이상적인 이념이야, 이상적 이념. 우리 공산주의하고 자본주의 그냥은 너무 이상이야. 이상적인 이념을 우리는 바다를 못 마시지, 그지? 이게 이념이고 우리한테는 필요한 건 뭐야? 한 그릇의 물이지, 그지? 사람이 마시기는 한 사발의 물. 이제 한 사발의 이 물은 자 실제적인 현실이야. 실제적인 현실. 진짜 이상에 가까웠던 거야. 준다는 것도 호황하고 가지근히 함도 철없는 일. 바다와 한 잔의 물. 바다 뭐라 그랬어, 금방? 바다는 이상이고 한 잔의 물은 뭐라 그랬어? 한 잔의 물은 현실이고 그 사이에 놓인 꼴짝이와 눈물과 땀과 피. 그 사이에 놓인 꼴짝이와 눈물과 땀과 피.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야.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 고통. 그것을 세말 줄 모르는데 잘못이 있었다. 진짜 이상이었다는 거야. 공산주의 너무 좋아. 똑같이 배분하고 같이 일하고 너무 좋은데 그건 이상이었을 뿐이었다는 거야. 세상에서 뒤진 가난한 땅. 여기가 어디야? 우리나라지. 우리나라에 자란 지식 노동자 누구니? 명준이지, 그지? 명준의 슬픈 환상. 과학을 믿은 게 아니라 이건 객관적 사실이야. 객관적 사실을 믿은 게 아니라 마술을 믿었던, 마술은 황된 이상 믿었던 거지. 바다를 한 잔의 영생수로 바꿔준다는 마술사의 힘. 이 마술사는 누굴까요? 마술사. 이렇게 여기 오면 이상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권력자들. 이상을 내세운 남북의 권력자를 얘기하는 거야. 권력자. 그들은 뻔히 알면서 권력이라는 약을 팔려고 말로 속인 꼬임. 자, 권력이라는 약을 팔려고 말로 속인 꼬임. 정치적 음모를 얘기하는 거지. 정치적 음모를 어리석게 신비한 술잔을 찾아 나섰다가 낌새를 차리고 항구로 돌아오자 그들은 항구를 차지하고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그들은 누구야? 남북의 권력자들. 자, 참을 알고 돌아온 바다의 난파자가 누구니? 자, 이명준과 같은 이거 이상이야. 이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권력자들이 말하는 거 전부 다 사실은 현실에서 이루어지기 힘들어. 자, 명준과 같은 이런 인물, 이들을 갖다가 어떻게 그들은 감옥에 가둘 것이다. 못된 균을 옮기지 않기 위해서. 못된 균을 옮긴다는 말은 뭐야? 진실을 막기 위해. 역사는 소고름으로 움직인다. 사람의 커다란 무술과 업보에 비기면 아무 자국도 못 낸 것이나 마찬가지다. 당대까지 사람이 만들어낸 물질 생산의 수학을 고르게 나누는 것만이 모든 시대에 두루맞는 가능한 일이다. 마찬가지가 아닌가. 벌써 아득한 옛날부터 사람 동네가 알아낸 슬기, 사람이라는 조건에서 비롯된 슬픔과 기쁨을 고루 나누는 것. 그래봐야 사람의 조건이 아직 풀어나가야 할 어려움이 크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이 자 여기가 아니고 여기. 자, 사람이 이루어 놓은 것에 눈을 돌리지 않고 이루어야 할 것에 눈을 돌리면
사람이 이루어 놓은 것 현실이겠지. 현실에 눈을 돌리지 않고 이루어야 할 것은 이상이겠지. 이상에만 눈을 돌리면 그 자리에서 그는 삶의 힘을 잃는다. 사람이 풀어야 할 일을 한눈에 보여주는 것, 그것이 죽음이다. 은혜의 죽음을 당했을 때 이명준은 배에서 마치 돛대가 부러진 셈이다. 그러면 은혜는 이명준에게 뭐가 마지막 돛대인 셈이네. 그지? 은혜는 이명준의 마지막 돛대였다. 그지? 이제 이루어 놓은 것에 눈을 돌리면서 살 수 있는 힘이 남아있지 않다. 자, 이제 이루어 놓은 것이 뭐였니? 현실이었지. 현실. 그런 힘이 남아있지 않다고. 팔자주간으로 빨리 늙는 사람도 있는 법이겠지. 있는 법이었다. 사람마다 다르게 마련된 몸의 길, 마음의 길, 무리의 길, 대일 없는 난파꾼. 난파꾼은 누구? 이명준이고, 항구는 이상이고, 이명준이고, 이상을 잊어버리기로 하고, 물결 따라 한상 없는 삶. 물결 따라 나선다. 한상의 술에 취해보지 못한 섬에, 자, 물결, 여기 물결 따라, 물결은 현실이고요. 한상의 술에 취해보지 못한 섬에 닿기를 바라며, 그리고 그 섬에서 한상 없는 삶. 한상 없는 삶은 뭘까요? 이상이 없는 삶. 삶을 살기 위해서 무서운 것은 자, 이념의 허상을 너무 빨리 본 탓으로 지쳐 빠진 몸이 자연의 수명을 다하기를 기다리면서 쉬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결정한 중립군 행위였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니? 지금 남북한 권력자들이 내세운 그 이념은 너무나 이상이야. 그거는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어. 그걸 이명준이 알아버려가지고, 그래서 여기서는 있어봐야 이런 진실을 안 사람은, 이 사람들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진실은, 이런 허상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중립국을 택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우리 이제 별별 포인트 좀 볼게요. 75쪽으로 다시 넘어가자. 75쪽으로 다시 넘어가면, 자, 북한 측의 설득은 뭐니? 자본주의 나라인 중립국. 중립국은 자본주의 나라다. 거기는 굶주림하고 범죄가 울거린다. 자, 부정적인 면을 강조했고요. 너가 오면 연금도 주고 일터도 주고 그리고 영웅으로 너는 대접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오면 이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얘기했고요. 그리고 자, 포로 생활을 하며 남한 측의 유혹을 받았어도 용서하며, 너 만일 자, 포로 생활을 하면서 뭔가 우리와 뭐 다른 행동을 했다. 그거 절대 보복하지 않을게. 그 약속할게. 그래도 이명준은 어디를 선택했어? 중립국을 선택했다. 그러면 자, 핵심 태그 첫 번째. 북한으로 오라는 북한 측의 설득에도 어디를 선택하니? 중립국을 선택했지, 그지? 중립국. 그 다음에 자, 남한 측의 설득. 요거는 상상이지. 요거는 상상. 자, 상상이고요. 대한민국에는 자유가 있다. 위기에 처한 조국은 지식인을 요구하고 있고, 자, 자유가 있는 거. 그리고 조국에 호소하는 것도 있지, 그지? 조국은 지식인을 요구하고 너 지식인 아니니? 그리고 너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리고 너 동생처럼 여겨가지고 조력해줄게. 도와줄게. 그래도 자기는 중립국을 택할 거라는 상상을 하고 있지. 그 다음에 이제 77조. 자, 남한으로 오라는 남한 측의 설득에도 중립국을 선택하는 상상을 하며 웃는 이명준이고, 바다는 이상이지. 자, 바다는 넓고 바다는 이상적인 대상이지만 마실 수 없는 것. 남북한이 지향하는 이념이 바다야. 그게 허황된 이상향이고요. 한 사발의 물은요, 요거는 마실 수 있지. 바다에 비해 작지만 삶에 꼭 필요하고 가치 있는 것. 개인이 경험하는 실제적인 현실을 한 사발의 물로. 자, 바다와 한 사발의 물을 어떻게 해요? 대비했지.
통해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표현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념의 한상에 지친 이명준이 수명이 다하기를 기다리며 시기를 위해 선택한 곳은 어디야? 중립국이지, 그지? 그 다음에 78쪽 줄거리 요약만 보자. 자,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했어. 이명준은요, 평범한 대학생이었어. 근데 아버지가 사회주의자야. 북한에 아버지가 넘어갔어. 그 일 때문에 경찰에 끌려가서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한사에 실망하고 애인 윤혜를 남긴 채 북한으로 갑니다. 자, 북한에서 노동신문 기자로 일하다가 자, 이명준은 개인의 개성과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획일적인 북한 사회에도 실망합니다. 그러니까 남한에서도 실망하고, 그지? 남한에서도 실망하고 북한에서도 실망하고. 그때 6.25 전쟁이 터진 거야. 인민군 장교로 전쟁에 참전했다가 자, 간호장교로 돌아온 북한에서 애인 은혜를 만나가지고 근데 은혜가 이명준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죽지, 그지? 자, 포로로 잡힌 이명준은 포로를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기 위한 심사를 받는데요. 북한으로 돌아오라는 북한군의 설득에도 이명준은 어디를? 중립국을. 이 말만 반복합니다. 남한 측에 물어도 똑같은 대답을 할 거라는 상상을 하지. 그리고 이명준은 웃는다. 자, 이명준의 이념은 환상이며 그러한 이념이 없는 섬에 시기 위해서 이 섬이 중립국이지. 중립국 행을 택하고요. 이명준은 중립국인 인도로 가는 타고르호에서 자신의 삶을 부채에 비유하며 되돌아본다. 남한에서 대학을 다니던 시절, 북한에 가서 살던 시절, 전쟁에 참가했다가 포로가 되어 중립국을 선택한 지금까지 이명준은 가판위에 두 마리 새를 보고 그 두 마리 새가 두 마리 갈매기를 보는 거야. 은혜와 뱃속에 있던 딸로 생각하고요. 바다에 몸을 던집니다. 자, 그날 밤 선장은 이명준이 실종되었다는 보고를 듣는다. 여기까지고요. 수고하셨어요. 문제 풀어보세요.